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드린 임대표의 책잇 아웃은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북튜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나와 있는 책들, 신간 책들, 오래된 책들, 읽은 책들, 들은 책들, 여러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실제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송길영 박사님이면서 부사장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송길영 작가님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교보문고에서 나왔고요. 9월 25일 날, 올해 9월 25일에 나온 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핵가족보다 더 작은 단계인 나눌 수 없는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다. 효도의 종말 라이드맵 일에 핵개인의 출현.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큰 틀과 함께 작은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소제목들과 차례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책에 있는 이 페이지 안에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오늘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책을 쭉 읽으면서 이 시대가 지금 지나가면서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빨라진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강추. 자, 그럼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송길영,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 이 마이너는 석탄을 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석탄 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캐내는 마인드 마이너이다.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을 관찰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시더라고요. 현상의 연유를 탐색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20여 년간 해왔다. 개인들의 행동은 무리와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적응으로부터 도출됨을 이해하고 그 합의와 변천에 대해 알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내놓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얻는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책은 다른 책도 그랬지만 이 저서로는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상상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책들도 그렇지만 이번 책은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책이다. 진짜 필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이렇게 내놓으신 편집장의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이 예보하는 미래시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 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가 아닌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 예보이다. 제목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 강연을 좀 들었더니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아니라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예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수많은 사람의 기록이 축적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은 사회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왔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수십 년 전의 과거부터 산업화의 격변과 도시화의 확장을 경험한 지금까지의 관찰을 통해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흐름과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지금껏 사회를 유지해오던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존재인 핵개인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을 만드는 핵개인은 누구이며 이들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핵개인,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는 학벌 인플레이션, 돌봄 과도기 투명사회, 과잠 계급, 돌봄 과도기 효도의 종말, 이연된 보상 등 지금 시대를 살펴본다. 이런 제목들로 본다는 거죠. 동시에 한국인보다 서울러, 5분 존경사회, 글로벌 계급장, 그 다음에 AI 동료, 권위자와의 직거래, 마이크로 커뮤니티, 미정산 세대 등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핵개인의 시대를 예본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조금 더 나눠서, 더 작게 나눠서 조금 더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게 뭐 한국 사람이야. 이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서울로, 난 서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더 작아진다는 거죠. 상사에 대한 존경도 5분 정도면 뭐 존경하고 그 다음엔 또 뭐 다른 문제고 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저 같은 기존 세대 이제 40, 50대 세대들이 어떻게 젊은 세대를 대해야 될 것인가 이 책에서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기후변화가 지난 1000년의 기상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일기예보가 무색할 정도로 급변하며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맞지 않더라도 준비와 대비를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 비유하자면 이는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정도의 준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과 생명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제 옷차림을 위해 한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가 아닌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해 더 큰 호흡을 위한 시대예보가 시작된다. 자,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책 속에 대한 트렌드건 유행이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쵸? 이게 트렌드다, 유행이다. 아니, 그런 것들보다 일단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한참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끝물에 노래방 기기와 노래방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참 아쉬운 결과를 맞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흐름과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것저것에서 쏘아 올린 시그널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낸다. 이는 관찰하고 탐구하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다.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이 관찰한 범상치 않은 변화의 시그널은 우리가 쪼개지고 흩어져 홀로 서게 되는 핵 개인의 시대다.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힘을 발휘하던 권위가 쪼개지며 100세 이상의 생애 주기에서 조직의 테두리와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흩어진다. 종국에는 각자의 역할과 생존을 고민하며 홀로 서는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조직의 직급이나 지위가 가진 힘은 약해졌고 개인이 드러낼 수 있는 힘은 강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각자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과 시대정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어떤 존재인 핵 개인의 탄생이다. 이제는 가족 단위로 뭘 하는 것도 잘 안 해요. 우리 가족끼리 뭐 이런 얘기도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따라서 이것들이 이익이 되는가 서로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작아지고 나눠지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핵가족이라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단어가 우리 사회에 도래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핵가족을 넘어 더 작은 단위인 핵개인으로 분화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주의적 사고와 기성문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진 존재이다. 과거에는 이런 핵개인을 변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변종이 아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을 만드는 핵개인의 시대. 기존에 없던 존재인 핵개인은 자기의 삶을 답습하기보다 수정하는 태도와 용기로 무장한 상태다. 준비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고립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나가는 핵개인이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낸 새 규칙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새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기존에 있었던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맞게 그냥 톱니바퀴 돌듯이 그냥 거기에 내가 어떻게 끼워서 그냥 살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룰이 있어. 나만의 규칙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도 내가 고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보여주는 걸 다 보고 들어야 될 것만 그냥 들려주는 것만 들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핵개인의 시대에 만들어진 새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 핵개인의 세계관. 국가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이라는 정서가 희미해진 핵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국가와 국적보다 내가 살아갈 도시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애국심이 막 이렇게 뭐 국뽕이라 그러죠. 그런 게 극도해 라는 시대가 여러분 이제 지나갈 겁니다. 한국인의 삶 대신 서울로의 삶을 조직과 시스템에 적용하는 귀속감보다 자기 소속감으로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느낀다. 오케이. 자, 규칙 둘.
핵개인의 경쟁력, 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해결해줄 AI의 출현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인류에게는 축복이나 나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 하지만 핵개인은 AI와 합을 맞추는 AI 디렉터로서 진화한 노동을 끝내고 능력의 진화로 무장한다. 새로운 큰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현행화하는 것이다. 계속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가 동기해주고 계속 만들어주고 AI에게 어떤 질문을 들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셋째, 핵개인의 서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입사는 경쟁의 종착지와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 이후 대퇴사,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 퇴사하는 거죠. 대퇴사가 새로운 물결이 되었고 퇴사자들은 직장에서 직업인으로 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기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있다. 각자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이자 전 지구인이 경쟁자가 되는 시대를 맞이할 핵개인은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유일무이한 서사를 기록하며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 서사. 개인도 서사가 다 있어야 되죠. 서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역사적. 개인의 어떤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성공을 했었고 이런 거. 제가 보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그 변화에 잘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나는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핵개인의 자립. 어른은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어 다시 어른을 돌보는 효도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도 남처럼 거리를 둘 줄 아는 관계로 재정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방식 대신 서로가 자립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핵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는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자식들이 어른들을 돌보고 어른들에게 효도를 해야 돼라고 했지만 그러한 당위성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건 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클 때까지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의 선택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핵개인 시대의 어떠한 그 새로운 질서. 다섯 번째, 핵개인의 다양성.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동반자들과 일상의 고락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한민족과 단일국가라는 마음속 경계를 깨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받아들인다. 핵개인은 스스로가 타자가 될 수 있음을 겁내지 않고 새로운 타자를 만났을 때도 주저함이 없다. 다양성이 보장될 때 진정한 핵개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 이런 다양화, 그 다음에 멀티컬처럴 문화를 갖다가 국가 정책으로 가지고 있고 많은 다른 컬처럴한 그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여기서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들, 음식들, 음악들, 그들의 어떤 외모, 의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핵개인의 시대는 이런 모든 다양성들이 더 용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목차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목차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설명란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억압적인 기제로 유지되던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 자연스럽게 기존의 힘을 발휘하던 권위가 쪼개지고 융합되는 과정, 새로운 인정 시스템을 통해 권위가 창조되고 보존되는 과정을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효도의 종말과 협력관계의 진화, AI 최적화 시스템 속에서 기존에 없던 존재인 새로운 개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견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을 핵개인이라 정의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핵개인들의 연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모색하고 합의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핵개인의 시대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언어력과 다양성의 포용 그리고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생활의 현장에서 관측한 우리 삶의 생생한 발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고 프롤로그에서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1장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인간다움, 인본주의의 연장선에서 발현되었다면 한국의 개인주의는 권위주의의 반대 역학으로 돌출되었습니다. 1995년의 한 신문 기사를 보면 개인주의 팽배로 사회 붕괴 우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개인주의자는 악당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우리는 이제 건강한 개인주의자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역학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선진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더 갖게 된 것뿐입니다. 개인이 힘을 더 갖게 됐다는 거죠. 집단으로 작동하던 생산 모둠의 집합 시스템이 개인 중심의 플랫폼 사회로 바뀌면서 기성세대가 생각을 수정하기도 전에 갑자기 힘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굴뚝 산업이 IT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커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은 자신의 번영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그 모든 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핵 개인은 온 권위적이다 라는 말 자체를 더욱 혐오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인의 시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권위적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부장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것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중에서는 또 2장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요 얘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사라집니다.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대요. 이미 선도 IT 서비스 기업에서는 전업 관리자를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개발팀에서는 팀장도 코딩을 합니다. 업무의 진척도와 일정 같은 것들을 협업 툴이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전업으로 관리를 맡는다고 하면 팀원들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책을 받을 겁니다. 차장님은 업무가 뭐예요? 내 업무는 일정 관리와 부서 간 업무 조율이지. 이제 개인은 직접 배워서 AI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프로세스를 정규화시킨 뒤에는 자동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관리자라고 정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집니다. 이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특성 없이 어설프게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뭔가 하나 이제 본인이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 일을 찾지 않으시면 도태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장. 저는 사실 이 개인적으로 이 3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모 대기업의 그룹사 입시 시험이 포스트 수능 시험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들조차 대놓고 잘 키워서 대기업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대학 졸업자들의 경쟁의 종점이자 새로운 학벌이었습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었고 동년배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 대기업 다니잖아 라는 성공 레이스를 입증하는 증표로 인식되었습니다.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탓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일 방향의 미래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IMF 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순식간에 추락하는 삶을 목격한 보통 사람들은 외부 충격에도 쉽사리 부도나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 취직에 매달렸습니다. 치열한 토너먼트를 뚫고 대기업 명함을 받는 순간 고액 연봉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훈장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건 채 평생 보호구역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능이 아니라 시험도 대기업 입사도 마지막 관문도 아닌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채용의 시대가 아니래. 채용은 쉽게 말해서 누구를 갖다 뽑아요. 그래서 뽑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훈련시킨 것들을 여기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났죠. 시간이 좀 지난 드라마지만 미생에 나오는 것처럼 신입이 들어와서 일을 가르쳐 이렇게 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입의 시대. 영입은 뭡니까? 그냥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기간만큼만 썼다 빼는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시도한 팀들이 있는데 뭐냐면 스포츠 마케터들이죠. 잘 아는 것처럼 EPL이나 이런 데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일정 기간 하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 우리 저쪽에서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필요한 포지션에 갖다 놓는 것.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는 채용의 시대가 아니라 영입의 시대가 되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제4장 효도의 종말 라이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내용이 좀 오늘 길지만 이걸 여러분 꾸준히 부분이라도 들어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소설 가녀장의 시대에서는 한국의 근대와 미래는 갈등과 타협을 반복합니다. 출판사의 직원이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더 경험 있고 전문적인 동료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가 더 큰 규모로 확장된다면 가족 경영처럼 보이는 구도의 새로운 직원이 합류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이 과연 확보되었는지 근무의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안심하고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장이 아닌 딸의 입장에서 금전을 지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그 관계성의 재정립입니다. 자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은 부양자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냥 자립하려는 의도와 생각이 없는데 계속 지급을 해준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된 지원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무력감을 양산합니다. 이 무력감에 대한 공포는 드라마 더 글로리 속의 문동은의 어머니로 형성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항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민법 제104조 천산의 이것도 104조 개정안 상속권 상실 제도에서 구체화됩니다. 상호 부조의 미푼 양속은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는 소중한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자 자립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할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적 보조에 의한 각자의 미래를 돌보는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묶는 연자의 빛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효도의 종말 참 씁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 원망만 커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핵 개인의 출현 제5장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갖는 권위는 어느 분야든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위의 정점이 메이저리그로 가고자 달렸지만 이제는 자기 마당에서 차린 아트리아에서 장인으로 살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입니다. 각자의 서사는 권위의 증거이자 원료입니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렇듯 서사는 결코 급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정성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책 같이 나눈 내용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끝부분에 개인의 서사라는 부분이 엄청 임팩트가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감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놀라운 서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임 대표의 책잇 아웃 오늘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책을 천천히라도 꼭 읽으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습니다.